어떤 상관이 거느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격이 거느리는 여러 국들, 이렇게 요점만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상관생적 격국이라고 있거든요. 그 조건은 일간이왕하고 재성이 이렇게 근이 있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했죠. 음, 상관생적, 상관생적 격. 상관이 이제 이런 격국들은 이 상관이 이렇게 상관을 쓰고 재성까지 재생관을, 상관생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면은 격국이 이제 폐가 되고요. 일간이 왕해야만이 이 상관을 써서 재성까지 있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하겠죠. 두 번째로 이제 화상위제. 화상위제는 상당히 상관격에서 화상위제가 중요한 이런 이론 체계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화상위제가 있고 또 화급위제, 급제가 변해가지고 식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화급위상, 화급위식, 그 다음에 화상위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급제가 이렇게 상관으로 변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주변의 동료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데 보탬이 되게 해준다. 그리고 재정을 갖지 않게 이루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화상위제는 상관의 어떤 특정한 내가 이렇게 내의 기운을 표출할 수 있는 이런 기운으로 이 기운으로 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화상이제 격국의 조건이 되겠죠. 상관을 화하여 재가 되는 경우에는 크게 길을 빼어나게 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보는 겨울에 나자원의 사주거든요. 겨울에 신금일주죠. 신금일주가 해미 목국이 돼가지고 상관이 이렇게 이 재성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화상위제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재와 상관이 유정한 격국하고 화상위제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수기가 낮고 모담을 가리지 않는다. 무조건 기격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추월의 병화일간 상관이죠. 이제 재와 상관이 유정한 것은 무슨 뜻이냐? 추월에서 기토가 오르고 추월에서 경금이 이렇게 올랐거든요. 월령에서 투관된 것들끼리 토생금 해가지고 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유정하다. 그다음에 또 유력하다. 월령에도 투출되기 때문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월령에서 재성하고 상관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아주 유정한 격국이 된다. 이런 격국은 그 수기에 낮고 모담을 가리지 않고 다 기격이라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도 일간이 왕해줘야 되겠죠. 일간의 강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평진전 이 격국론에서는 일간의 강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장원의 사주 같은 경우 위의 사주는 화상이지가 됐죠. 이런 경우에도 그 수기가 낮고 모담을 가리지 않고 다 기격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관대살격. 이렇게 보면은 채기비의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 상과 금수, 겨울에 이제 겨울금이거든요. 겨울금에 칠살이 두 개가 투출했고 인수가 이렇게 투출했죠. 이런 경우를 상관용 칠살겸 인수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하강로의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 상관격에 이렇게 칠살이 이렇게 투출했거든요. 정의마블 해가지고 칠살 하나를 남겼죠. 그래서 상관대살이 됐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격국이 이렇게 성립됐다. 두 가지 경우 상관용 칠살격 인수격하고 상관대살격. 이 보면은 상관격에 칠살과 인수를 쓰는 경우에는 상관이 많고 일간이 약하면 칠살이 인수를 생하고 인수로 일간을 돕고 상관을 제압하는 데 의지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이 인수로 이 경금에 토생금을 해주고 또 이렇게 토국수 해가지고 수도 이렇게 제압해주고 한다는 뜻이고요. 또 겨울에 이제 겨울금이기 때문에 병화가 이렇게 금수를 따뜻하게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주가 상관용 칠살격 민수격이다 라고 했고요.
하강도의 사주를 보면은 상관대살이죠. 칠살이 상관에 의해 제압될 때 둘 다 알맞음을 이뤘을 때, 저 상관하고, 임수하고, 이렇게 서로 균형 관계, 그 뿌리, 이제, 왕상휴수로 봤을 때, 어린 두 개가 이렇게 그 알맞음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재가 없어야 기격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 사주는 상관 대살인데 재성이 없죠. 재성이 있으면은 이 상관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흉하게 이렇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간으로 상관페이 상당히 좋죠. 이럴 경우에는 상관이 왕성하고 일간이 조금 약해야 되죠. 약해야만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기운이 이렇게 그 유통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5월에 이제 간목이죠. 이 간목이 왕성하고, 그 다음에 인성이 이렇게 왕하죠. 굉장히 인성이 왕하죠. 그리고 목은 이제 그 여름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목이죠. 그래서 수생목에 의해서 이렇게 예, 상관을 이렇게 제압하는 이런 그 사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수가 왕하고 뿌리가 깊으면 많이 보일 필요가 없고 편인과 정인이 중첩하여 노출하면 도리어 빼어나지 못하므로 상관이 경미하고 일간이 중한데 인수가 많으면 빈궁한 격국이다 그랬거든요. 상관이 약하고 일간이 중하거든요. 그런데 인수가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그 빈궁한 격국이라고 그랬거든요. 항상 상관폐인에서는 아주 수려한 그 아주 좋은 그 사주인데 상관이 왕성하고 일간이 조금 약하고 이렇게 인성이 있으면 좋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사주는 술기가 이렇게 흘러줘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상관용 재성하고 인성을 이게 겸한 격국이거든요. 도통제사주 같은 게 보면은 상관이 재성하고 이렇게 인수를 쓰는 구, 재성이 왕하게 가지고 인수를 쓰는 구, 이것도 그 생극에 이걸 자세히 살펴봐야 되거든요. 6월에 이제 저 무토일간이죠, 상관격이죠. 이렇게 상관이 왕하고 유금이니까 신금이니까 유금 두 개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금이 이렇게 그 상관이 왕하고 그 이 임수도 굉장히 왕하죠. 그래서 금생수까지 얻으니까 이렇게 상관생제에 그걸 하려면은 무토가 힘이 이렇게 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토하고 이 정화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이 사주에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상관이 재성이 왕한데 인수를 이렇게 차고 있으면은 사주가 아주 귀한 사주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요것은 상관용 이제 인수가 많아가지고 제국이 될 때, 인수가 이렇게 왕할 때는 재성으로 이렇게 좀 인수를 드러내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이제 그 강약에 서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6월에 이제 무토일간이 이제 이 정화가 굉장히 많죠. 화생토 이렇게 많아가지고 토생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경국인데 너무 많으니까 임수가 와가지고 조금 제어를 해주면 기격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로 상관용 정관격. 상관용 정관격은 상관격에서 정관을 쓰는 경우에는 다른 격에는 쓰지 못하죠. 다만 금수상관격에만 이렇게 적합한데 그러나 재성하고 인성으로 이렇게 보좌해 줘야 하고 상관과 정관이 함께 특수해서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은 어느 승상의 사주인데요. 좌월의 경금일주가 이렇게 간목하고 무토를 이렇게 만났거든요. 전번 시간에 이렇게 이걸 자세히 설명드렸죠. 이런 경우에는 좌월의 그 경금 일주가 이 정화를 써야 되거든요. 정화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놈들이 재성하고 인성이 둘이 나란히 있어도 장애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 재성이 정관을 생하고 또 이렇게 인성이 또 일간을 생해주고 이렇게 생해주면서 이 상관을 제압도 해주고 이런 용도로 쓴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겨울에 금일간이 정관을 쓰는 다시 또 상관 화상 위기가 되는 게 없고 겨울 앞에서도 그 금수상관 희정관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는 겨울에 금일관이 정관을 쓰는데 이 화상 유지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상관이 해미 목국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 재성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이루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극히 빼어나고 지극히 귀하게 되니 이렇게 정승상의 사주와 같은 경우다라고 그랬어요. 그 화상이 이제 이렇게 겨울에 이제 금일주가 이렇게 귀하게 되려면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재성하고 인성이 이렇게 보호자를 해주고 상관하고 정관이 같이 투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 정관의 근이 이렇게 튼튼하면 귀격이 되고, 두 번째로 겨울에 금일간인데 화상이 위제가 됐을 때 상관생계 재생관 관이생으로 이렇게 유통을 해준다. 이럴 경우에는 기약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금수상관이 아니면서 정관을 만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금수 상관이 아니면서 정관을 만나면은 폐해가 되는데, 어떤 경우에 그 상관이 좋은가, 상관이 이렇게 정관을 쓸 수가 있는가. 상관이 화하여 재가 되면은 이 상관이 그 이전의 상관이 아니므로 제왕생관이 되고 상관경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장승상의 사주와 같은 경우다 그랬거든요. 여기는 그 신월의 기토일간이죠. 토생금을 하고 있는데 신자 수국이 되고 임수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재생관을 하고 있는 이런 격국이거든요. 이럴 때는 상관격이라 하더라도 이 정관을 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론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열 번째 상관격에서 관살이 습습되어 있기 때문에는 정관에서 청합을 취해야 하고, 금수 상관격에서 관살이 함께 특수함을 만나더라도 기약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상관격에서 관과 삽이 이렇게 특수했으면은 이렇게 약간 격감이 되는데, 이 합살 유관이나 합산 유사이 되어줘야 된다는 경우하고, 금수 상관일 때 관살이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함께 투표하더라도 기약이 된다. 라고 이렇게 상관격이 전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나중에 이제 다음부터는 양인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